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총선 후보들이 공천 면접을 받았습니다. 6일부터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고 설 연휴가 지난 뒤에는 경선이 이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시장 격리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쌀값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락공원 재래실이 명절을 앞두고 폐쇄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용객들의 다툼이 자주 빚어진 탓인데 무턱대고 문을 닫으면서 송묘객들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단돈 1,000원에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음식점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따뜻한 밥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광주 서구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17개 선거구 공천 후보에 대해 오늘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한 지역구당 평균 4명이 넘는 후보들이 있어 절반 가까이는 경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주당 당사의 광주 전남 총선 출마 예비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광주 7개 선거구에 30명,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44명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면접장에 들어섭니다. 지역구당 평균 4명이 넘어 절반 가까이는 컷오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면접은 4명 후보가 한꺼번에 들어가 15분씩 진행됐습니다. 질문은 지역 발전 전략이나 경선 승복 여부 등 무난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답변 시간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신 이제 의견의 다양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경합 선거구에서는 각 후보별로 약점을 파고드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각 후보의 그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 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방어를 한번 해보라 이런 거죠.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출생 기본소득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전남의 후보들은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내비쳤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것도 아마 질문자 측에서 그런 점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에 뛸 후보들을 오는 6일부터 한 곳씩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컷오프 후보자의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설 연휴 뒤에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등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산지 쌀값이 3개월 만에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던 20만 원 선이 붕괴돼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쌀 재고량이 넘쳤기 때문인데 당분간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시장 격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 미곡 종합처리장 창고에 쌀을 담은 대형 자루가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 남는 쌀은 1,500톤 규모, 전남 전체로 보면 무려 9만 2천 톤에 이릅니다. 산지 쌀값이 빠르게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80kg 기준 21만 7천 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3개월 만에 10.5% 하락한 19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의 RPC들이 3천억 원의 적자를 떠안았던 악몽이 반복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량은 안 나가고 재고는 자꾸 처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낮게라도 이렇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쌀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농협과 미곡 종합처리장은 물론 농가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쌀값 지지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ODA 신공 매입 물량 확대와 재고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 협의회를 열고 식량 원조를 위한 쌀 매입량을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약속했던 쌀값 20만 원은 이미 무너진 상황. 추가 대책이 없는 한 쌀값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2024년 첫 신입 사원 모집에 나섭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보충과
전기차 조기 안정화를 위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직 36명과 일반직 7명 등 모두 43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이후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건강검진 등을 거쳐 4월 중순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성공 개최에 온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는 여수 박람회장에서 현판식을 열고 박람회장 조성과 전시 연출, 참가국 관람객 유치 등 선 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선 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동안 30여 개국 300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락공원 재래실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성묘객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엔데믹 이후에도 명절마다 운영을 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재래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패와 영정사진을 모신 재단 앞에서 소주 한 잔으로 그간의 안부를 전합니다. 재래실 안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두런두런 인사말도 건넵니다. 부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저희가 그때 때문에 이제 붐빌까 봐 미리서 왔어요. 저는 자주 오죠. 올 때마다 또 좀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그런 행복감도 있고. 그런데 성묘객들이 많이 찾는 명절이면 재래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설 연휴 기간 재래실 운영을 중단한다고 영락공원은 알렸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뚜렷한 이유 없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알고 보니 재래실을 두고 이용자 간 갈등이 많아서 아무런 설명 없이 문을 닫은 겁니다. 10몇만 명이 이렇게 오시다 보면 자체가 운영이 마비될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이분들이 뭐 음식 같은 거 오셨다가 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기다리시는 분은 또 이렇게 못 하시고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상을 찾은 후손들에게 이용하라고 설치해놓고 갈등을 핑계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영락공원 추모관에는 6만위가 모셔져 있어 찾는 사람이 많은 만큼 불편도 큽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락공원은 이번 설부터는 재래실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설 연휴 기간 원활한 귀성이 이루어지도록 광주시가 새벽 1시까지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합니다. 광주시는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막차의 도착 시간을 감안해 9일 새벽 0시 57분 송정역을 출발하는 지하철 막차를 추가로 운행하는 등 지하철을 1시간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 송정역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을 지나는 시내버스 8개 노선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행됩니다. 이와 함께 5.18 묘지와 영락공원을 지나는 518번 버스는 증차 운행하고 지원 15번과 용전 86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하거나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요즘 치솟은 물가에 저렴한 가격의 식당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단돈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고영민 기자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1,000원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짭조름하게 간이 배도록 고등어를 정성스레 조립니다. 한우를 듬뿍 담은 소고기 묵국이 보글보글 끓어 그릇에 담깁니다. 홀로 사는 노인과 몸이 불편한 30여 명을 초청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1,000원 밥상입니다. 매주 금요일 송정일동 주민들과 식당 사장님의 자발적인 참여로 7가지 반찬의 백반을 단돈 1,000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1,000원짜리 밥이면 어디 대한민국에 가서 어디 사 먹을 데가 없어요. 정말 저렴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럿이서 함께 밥을 먹으니 홀로 밥을 먹었던 적막함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혼자 밥 먹다가 이렇게 여론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잘해주고. 이렇게 1,000원씩 받은 수익은 전액 기부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선뜻 고액을 기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나누고 수익을 기부한다는 소식에 인근 상인들의 식자재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먼저 하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냥 그분들도 같이 하고 싶어서 후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생선도 이제
다른 분이 지원해 주시고 야채도 이제 나중엔 해주신다는. 자기 밥벌이하기도 퍽퍽한 일상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선뜻 나서는 시민들이 아직도 우리 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한센인들을 위로하고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흥 소록도 마리안드 마가렛 연수원에서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안누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1960년대 소록도로 들어와 2005년 섬을 떠날 때까지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충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화재 피해에 따른 시설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구호 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발생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전남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장성군의 음식 사랑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KBC 광주방송 UHD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KBC에서 방송되는 미식의 도시 장성의 신세계는 남도의 전통 음식을 찾고 이를 세계 먹거리로 추구하는 전남 장성군의 노력과 다양한 음식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한국 사찰 음식의 대가 백양사 정관 스님의 음식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의 방향성과 미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목포고와 목포여고가 통합돼 옮겨집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두 학교의 통합 이설을 위해 대규모 다목적 풀과 도서관 그리고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 교육 문화시설을 짓고 목포시는 오감지군의 대학 부지의 일부인 3만 3천 제곱미터를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한편 목포 오감지구는 전체 고등학교 학령 인구 중 24%를 차지하지만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태양광 사업 겸직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23명이 징계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직원 측 변호인들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에서 중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측 변호인은 태양광 사업 겸직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전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1명에게 정직 이상 중징계, 41명에게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광소방서가 민관 합동 드론 운영 종합 훈련을 했습니다. 영광소방서는 관내 불갑산 일대에서 영광드론협회 등 40여 명과 함께 드론 4대와 소방회복 지원차 등 차량 9대를 동원해 드론 영상 송수신과 성능 확인 등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각종 화재 현장이나 구조 활동에 드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대처 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도군의 야구장 4개면이 조성됩니다. 진도군과 진도 서종안 베이스볼 타운은 임해면 11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팀의 동학의 전지 훈련이 가능한 야구장 4개면과 타운빌리지 예순동 등을 짓는 410억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5월 완공되면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가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지원을 시작함에 따라 완도와 신안 등 섬 주민들은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지만 예산 소진 시 미리 종료될 수 있습니다.